개인 사유지에 있는 선적 컨테이너 안에서 쇠사슬로 목과 손이 묶여있는 여자가 발견됩니다. 이 사유지 주인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토드 코레프입니다. 그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입한 칼, 총과 전술 장비 등을 포함한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140개 이상의 사용 후기를 남겼습니다. 아직 이 칼로 사람을 찔러보진 못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쓰게 된다면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토드가 사람을 가둬두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던 자물쇠에 대한 리뷰입니다. 튼튼한 자물쇠입니다. 운송 컨테이너에 5개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기운이 빠져서 아무 저항도 못할 때까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며 토드가 실제로 여러 번 사용했었던 접을 수 있는 삽에 대한 리뷰입니다. 시체를 묻어야 하는데 큰 삽은 집에 놓고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에 싣고 다니기 좋습니다. 토드 코레프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밝혀진 것만 7명을 살 해안 연쇄살인 범입니다. 비록 시체들을 찾진 못했지만 10명 이상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케일러와 그녀의 남자친구 찰리는 2016년 8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목격되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들이 퇴근하는 모습은 회사 CCTV에 찍혔습니다. 커플은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로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거하고 있던 그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케일라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음식도 물도 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커플이 실종되고 2달이 지난 10월 2일 누군가가 찰리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케일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케일라는 찰리랑 있어요. 왜 그녀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녀가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말을 믿지 않아요. 난 케일라를 잘 아는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녀가 살아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커플의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를 추적한 끝에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골에 있는 토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다른 수색팀은 토드의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의 사유지로 향했습니다. 외진 곳에 위치한 그의 사유지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아주 수상한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시로 만든 거주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으며 침대 머리벽에는 고정된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는 잘린 붉은 갈색의 머리카락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수상해 보이는 선적 컨테이너로 다가가고 있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안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컨테이너의 문은 5개의 무거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신속하게 자르고 마침내 수사관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손과 목이 쇠사슬로 묶인 케일라가 있었습니다. You know where your buddy is? Charlie? Yes. He shot him. He shot him? Who did? Todd Colehep shot Charlie Carver 3 times in the chest, wrapped him in a blue tarp, put him in the bucket of the tractor, locked me down here, and I never seen him again. Okay. He's dead and buried. He says there's several bodies dead and buried out here. 한편 토드 집으로 출동한 수사관은 컨테이너에서 케일라를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We have Kayla. Excuse me? We have Kayla in your property. She was locked in a container. Okay? She has told us
that you shot and killed Charlie. Okay. Do you want to help yourself and tell me where the body's at so we can go recover Charlie's body? No, sir. You don't want to? No, sir. Okay. Why'd you shoot him? I didn't shoot anybody, sir. Okay, why'd you lock her in a container in your property? I was talking about. Probably a good thing. Go ahead and put him in the back of your car. Sir. 토드는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토드 코우레프는 1971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자랐습니다. 토드가 어릴 때 부모는 이혼을 했으며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엄마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토드는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었으며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등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항에 표백제를 넣어서 금붕어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을 공기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한 여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는 가위를 들고 버스에 탔습니다. He stabbed her in the leg. Not much. I mean, it didn't go deep. 그리고 자꾸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죽여서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토드에게 물었습니다. He just looked at me. He said, I don't want it anymore. He took a claw hammer to all his furniture and tore it up. 그녀는 토드가 자기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아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So I locked him in his bedroom at night when he went to sleep, and I locked me in my bedroom. 키도 크고 등치가 큰 아들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어머니는 1983년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1986년 토드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공식적인 첫 번째 폭력 전과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14살 소녀는 부모가 외출을 해서 집에서 혼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본 토드는 그녀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녀를 총으로 위협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묶고 재갈을 물린 뒤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만약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그녀의 어린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체포된 토드는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e had a crush on her, and he wanted her to be his girlfriend. 1987년 토드는 납치 혐의로만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는 취하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컴퓨터 과학 학사 학위를 받고 아리조나 센트럴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 출소한 30세 토드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갔습니다. 2003년 11월 토드는 오토바이 전문점에 가서 오토바이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입한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환불을 받으러 다시 오토바이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있던 4명의 직원들은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토드의 말에 따르면 직원들끼리 그가 황당한 요구를 한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모멸감을 느낀 토드는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총을 가지고 가게로 들어와서 4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It's at Silverlight Motorsports. Okay, what's the problem? Apparently everybody's been shot up here. 이 살인 사건은 13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2016년 토드가 체포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백합니다. 2006년 토드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숨기고 부동산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는 TKA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12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며 승승장구하며 성공합니다. 겉보기엔 그가 보스로서 열심히 일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은 토드가 이상할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포르노를 대놓고 즐겨봤으며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토드는 와플하우스라는 레스토랑의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웨이트레스 매건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끈적거리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토드에게 서빙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가 오면 주방장이 나와서 그의 주문을 대신 받기 시작해서 토드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25세 매건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28세 조니는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케일라가 발견된 후 찰리의 시신을 찾던 중 토드의 사유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8월 세컨잡을 알아보고 있던 케일라는 그 지역에서 성공한 부동산 브로커인 토드로부터 청소하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케일라는 토드가 제시한 후한 금액에 귀가 솔깃했고 당장 시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 창고가 있는 사유지의 주소를 주면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났던 그들은 청소 도구를 사서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토드는 그들을 컨테이너로 데려갔습니다. 토드는 케일라 눈앞에서 찰리를 살해하고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보여주면서 그녀가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겁을 줬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녀의 다리에 수갑이 채워지고 손은 뒤로 묶이고 목은 쇠사슬에 묶인 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드는 매일 오후 1시쯤에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창고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한 후 다시 그녀를 컨테이너에 데리고 와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 와서 창고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똑같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짓을 거부하면 토드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He also told me that he walked into, a few years back, that he walked into a bike shop in Anderson and shot more people and left and they never found out who did it. 그리고 토드는 지금까지 10명 넘게 살해했는데 100명을 넘기는 게 목표라고 케일라에게 말했습니다. Said if I was a good girl, he'd teach me how to kill and I'm good to be his partner. 토드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가게에서 4명, 그리고 웨이트레스 커플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창고에서는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드는 7명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수사관은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000년 5월 은행에서 발생했던 3명의 은행원들 총격 살해 사건을 토드가 저질렀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토드는 수사관에게 두구의 시신을 26번 도로가에 묻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사관은 토드를 데리고 시신을 찾으러 그의 안내를 받으며 갔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토드가 주장하는 2명의 희생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드 코울레프는 7명 살해 혐의로 7번의 종신형과 케일라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